자, 이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은요, 오늘 과거에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드론 작전 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 바로 이게 대표적인 외환 혐의에 대한 내용인데 그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환 혐의의 수사가 본격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외환 혐의는 빠졌는데 이제 앞으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지난번부터 사실 특검이 군 관계자들은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또 소환을 했었습니다. 요지는 계엄을 하기 한두 달 전부터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던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과거에 북한이 보낸 부분에 대한 반격 성격이다. 이런 항변을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 직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냈다가 유엔사의 경고를 받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엄을 하기 위해선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북한을 도발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그런 행위만 했느냐? 아니요. 노상원 씨 수첩에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NLL 이 인접 지역에서의 포사격 훈련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가장 속도를 내는 특검이 내란 특검이죠. 그런데 다른 특검들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진술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죠. 윤석열 정부의 실세 참모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금요일 최상병 특검 조사에서 VIP 경로설 관련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진술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의 회의, 그리고 대통령의 경로, 국가안보실 회의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배석자시잖아요. 그죠?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까? 언제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7월 모르겠는데 31일 회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정부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 경로 없었다는 주장 그대로십니까? 이첩 보류 지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관한 건가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술 거부 없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 좀 말씀하세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오늘 진술은 질문에 다 답을 하셨나요? 네,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를 보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명시가 돼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크게 화를 내면서 결국에 경찰의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 것.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른바 VIP 경로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이자 정권의 실세라고 불렸던 김태효 전 1차장이 지난 금요일 특검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 해당 경로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계속 해왔던 주장과 입장을 180도 완전히 뒤집은 것인데요. 자, 어떤 속내에서 이런 진술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뭐 각자 도생을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본인의 법률적인 항변에 조금 더 치중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는 게 본인으로서는 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아마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경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건 2023년 7월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 전까지는 그냥 대한민국 해병이 아무런 거의 아주 부실한 안전장비만 수해복구 에 갖고 나섰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럴 때 업무상 과실치사로 그 사단장을 처벌했던 건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법리에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사 브리핑까지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단장을 누가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 경찰로 넘어갔던 일부 기록은 다시 찾아와고 수사 브리핑은 다 중단이 되고 오히려 수사를 맡았던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구속영장까지 치고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딱
딱 잘라서 거짓말했던 거죠. 지금 보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은 원래 화를 내지 않는다. 그날 회의에도 화를 내지 않았다. 180도 바뀐 거예요. 화를 냈다는 게 법률적으로 상당한 분수령이 되는 사실관계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 진술들이 있는 걸 본인이 확인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특검 조사에서 내가 거짓말할수록 나만 불리해지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마 앞으로도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태효 전 차장까지 인정을 한 만큼 이제 VIP 경로설은 말 그대로 설이 아니라 점점 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병 특검의 수사가 점점 의혹의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난 금요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회의 참석자인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조사했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 추가 조사를 위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겁니다. 아까 우리 장유미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실제로 경찰로 사건 이첩이 중단됐는지 여부, 본격적인 실체 규명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핵심인데 지난 금요일에 저희도 그 압수수색 현장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지만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저런 진술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곧 윤 전 대통령 지금 이쪽 최상병 특검에도 곧 소환 조사를 받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직접적으로 받은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이 계엄 상황에서 받은 사람들을 차례대로 이제 소환을 해서 당시에 계엄과 관련돼서 해제 요구안을 막았던 국회의원이 누구냐 이걸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최혜병 특검도 이제는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건 화를 내서 문제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그런 것이고 그럼으로써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종석 국방장관한테도 전화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전화한 시간 이후에 이종석 국방장관이 또 전화를 합니다. 뭐 이런 이 전화의 라인 타임라인을 보면 바로 이 수사단이 낸 것을 이첩을 다시 보류하거나 브리핑을 금지하게 한 정확한 지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정리한 다음에 대통령을 소환을 해서 이렇게 다 순서대로 지시가 내려졌다라고 질문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 경우에는 굉장히 예측을 뒤집어서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그렇게 하진 않을까 생각이었는데 일단 진술을 다 확보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반발할 수 없는 네. 그런 타임라인을 다 완성한 다음에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에 이어서 최상병 특검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요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들어가면? 네, 들어가. 수사팀 들어가나? 네, 윤상문 수석이. 특검은 이재명 정권 정치 보복의 칼로 전락했고 법원은 이재명 정권 정치 보복을 위한 영장 발급기로 전락했습니다. 법원이 야당 죽이기에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의 무차별한 영장 남발 청구에 발부 남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장 발부의 속내가 바로 야당 겁박 보여주기 망신주기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팀의 현역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요. 지난번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임종득 의원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압수수색이 진행된 임종득 의원 사무실을 찾아서 앞서 보신 것처럼 특검 수사에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찾아 나선
법원이 영장 발급기로 전락했다. 뭐 이런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특검 수사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하죠. 어떻게 어떤 범위로 확산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거의 공포에 가까운 분위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임종도 의원 사무실에 지금 특검이 가자 이렇게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긴급 호출을 했죠.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때 아무도 안 나갔다. 이게 아하. 지금 지도부가 아니 그때 왜 우리가 나가지 않았지? 이제부터 나가야 돼라고 독려를 했기 때문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나가는 의원들만 몇 명 있을 뿐이지 네. 내부에서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다 나서서 옥세를 한다거나 예전에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뭐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야말로 보좌관부터 네. 의원들 다 나와서 몸으로 다 막았습니다. 근데 사실 막지 못했잖아요. 이 분위기는 뭐냐면 이게 못 막는구나.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유리숙 혁신위원장이 네네. 실제로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당원 당규에다가 그 사과 내용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언더 찐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아직도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 뭐 또 계엄의 강을 빨리 건너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적이 나가서 막으면 네. 그렇죠. 곤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도부가 지금 다 나와라 했는데도 몇 명 안 나갔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